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로한 여의도 1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저희 수요일은 말입니다. 김준일, 장성철 정치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래서 성격마저 삐뚤어진 이 두 탈곡기들을 모시고 정치권을 아주 탈탈 털어보는 이런 김앤장 탈곡소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자칫 그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저희가 김과장 탈곡센터로 좀 바꿨습니다. 네, 김과장으로 김과장으로 바꿨습니다. 디리스킹을 좀 하는 거죠.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저희 장로한 여의도 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 주신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예우를 갖춰서 깍듯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봐요. 뭘요? 예우를 갖춰보라고. 돈 드리잖아요. 출연료 깐다 여기서. 그 정도는 됐지 뭐 얼마나. 네, 현재 일 고소 중이신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새해 아주 큰 선물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자. 나 좀 괴롭히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철수도 봐. 안철수 안 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철수 안 돼. 정말 무슨 고소를 하고 난리야, 진짜. 아니, 제가 안철수로부터 그저께 소장을 또 하나 받았어. 또요? 또 받았어? 진짜요? 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받으신 소감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이제 이거 놔! 끼고! 그래서 나보고 네. 막 줄줄이 쓴 다음에 사과를 하면 공개적으로 진정성 있게 그럼 봐주겠다. 사과를 하면 내가 취하지. 취하하겠다. 그래서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현재 그럼 일 고소 중이신 거예요? 지금 당으로부터 고소당한 게 있고요. 그래서 두 개. 두 개입니까? 네. 저는 당과 안철수로부터 두 개 고소. 저는 당과 변모 씨로부터. 또 뭐 그런 얘기를 해. 서로 2대2? 서로 두 개씩이신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 더 할까 오늘? 그러니까 막상 막하네. 자, 오늘 하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뭐 투견장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최고예요, 진짜. 최윤경 그럼요. 기자의 어휘력은 정말 최고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저도 최윤경 기자님 나오는 것만 골라서 봐요. 그래서 네. 화요일 건 안 봐요. 화요일이요? 네. 화요일에는 우리 다른 기자분이 나오죠. 신혜원 기자. 신혜원 기자. 또 그렇게 기자 차별합니까? 신혜원 기자랑도 친하대요. 네. 아, 근데 아니 방송가에 정설이 있어요. 네. 분칠한 놈들의 말은 다 믿지 말라. 다 하셨죠, 우리 모두 여기? 서로 다 믿지 않고. 하지 네.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2분 가면을 준비했거든요. 누구죠? 장성철이가 내 욕을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 욕 왜 했노? 저는 베드로가 돼야 합니다. 저는 배트는 뭐야? 기억이 안 세번 나요. 부인, 근데 괄호입니다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분인지. 아유, 예전에 뭐 당대표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무성 이분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신다. 예전에 당대표 뭐 하셨다고. 기억을 노력으로 패스했습니다. 장성철이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기 전까지 3번 더 부정을 하실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 모른다. 자, 일단 저희 수요일 오늘 이벤트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중에 지금 오전 11시를 아마 예정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퇴원 후 첫 메시지 대충 뭐 짧게 보니까 국민이 살려주셨다. 이제 국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이제 증오 정치를 좀 이제 그만두고 상생하는 정치, 살리는 정치를 좀 해보자. 전쟁 같은 정치 좀 종식시켜야 되고 서로 인정을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아마 의료원 관련된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메시지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소장님? 뭐 예상대로예요. 네. 그냥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고 싶어한 것 같고요. 철학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라는 거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당내 비명계에 대해서도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꼭 말씀대로 말따 행따 하지 마시고요. 희망의 정치.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네, 희망의 정치 하시겠다고 본인부터 하시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김준일 에디터님?
일단 어저께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제 정성호 의원 문자가 국회에서 이제 공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현근택 그 문자 메시지부터 네,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를 하는데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는 네. 그 정성호 의원이 쓴 건데 부산대 의료진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지금 왜냐하면은 대한소아청소년과 뭐 의사회가 뭐 고소하고 뭐 네. 고발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부산대에서도 뭐 섭섭해하고 좀 부산 지역 여론 지표도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아마 반드시 들어갈 거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음. 예상대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갔고 네. 정무적으로 조금 더 뭐 아마 당에서 그거는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좀 달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판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하나는 이제 뭐 이것도 예상된 건데 이제 이거 좀 증오의 정치.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절망을 잉태하는 죽음의 정치가 아니고 좀 희망의 정치를 얘기하면 좋겠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네. 이제 어느 정도 다 예상됐던 게 그대로 나왔는데 네. 글쎄요, 조금 다른 메시지가 안돼 좀 안돼. 좋은 말만 해. 아. 또 고소당. 허위 사실. 안돼 안돼. 무슨 허위 사실의 의견인데. 아, 원영섭. 그것도 안 돼. 원영섭 진짜 같이 방송도 했다고 원영섭은. 아니, 고소당해. 그러니까 고소가 아니라 네. 좀 정무적으로 좀 더 잘 기획된 내용들이 어제 오늘 같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을 해. 그건 뒤에 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무난한 내용이긴 너무 하나 무난하고 네. 그래요. 예상됐던 정도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문자 메시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제 이제 문자 못해요. 메시지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난 못해. 예, 그 상황을 우리 최현경 기자께서 약간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혔어요. 이거 네. 한 번씩 이렇게 환기 차원에서 의원들이 사진 찍히는데 민주당의 4선 그 친명으로 보이는 정성호 의원이 네.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연관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거죠.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얘기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요 대화하는 아닐까요? 이렇게? 것이 컷 해가지고 문자가 찍혔습니다. 네. 근데 저 문자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이제 핸드폰이 기자들한테 이제 찍힌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의원들이 저렇게 국회 뭐 본회의장이든 본회의장, 아니면 뭐 상임위장. 곳곳에서 이제 찍히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땐 보면 확실히 일부러 카메라 쪽으로 쓱 아. 핸드폰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김무성. 아니라고 그것도. 아닙니까? KY가 아닙니까? 아니 그때 네. 그 옛날 얘기 좀 잠깐 하자. 옛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 당 대표 때 네. 수첩을 당 대표인가? 아니 하여튼 수첩을 보시면서 네. 뭐 김무성, 유승민 라인이 네. 뭐 십상시와 관련해가지고 아, 네네. 정윤의 문건. 아, 2016년인가요? 이거 했다고. 네. 16년 아니고 저 전인가요? 14년이지 14년. 아, 네. 일부러 보여준 거 십상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이준석이 있어요. 아. 우리 항상 이준석 하잖아요. 네. 거기도 이준석이 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정말 그런 생각 전혀 없다고 아니라고요. 그때 난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네.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수첩에다 적었거든요. 수첩,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찌라시에 뭐가 나왔냐면 장성철이 저 얘기를 일부러 기획했다. 보도하려고 야. 사진 기자를 섭외를 해서 아, 몇 날 몇 시 몇 분에 짜고 김무성 대표가 수첩을 넘길 테니까 아. 그 뒤에서 각도에서 찍어라 야. 라고까지 했다라고. 지령을 내렸다. 근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 네. 우리 정영장 앵커님도 그거 무슨 또 일부러 보여주고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경우 있는 것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체리 따봉은요? 아니라고. 아, 제리 따봉은 아니겠지. 예. 김준희 에디터는 아니, 저는 오늘 그 다른 CBS 방송에서 이거는 정성호 의원이 의도적으로 조금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뭘 고소야. 내 허위 사실. 의견인데 아니, 허위 고소 사실이 아니라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고소는 이제 네. 의견에 대해서는 고소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앙일보에서 김정숙 버킷리스트 쓴 거 가지고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네, 네, 중앙일보 그 논설위원 고소했거든요. 결국 이겼어요.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서는 귀찮잖아,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고소하면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엔 그래. 왜 김준희 그러냐면은 에디터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정성호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친명계 좌장이라고 한때 얘기가 들렸지만은 사실은 그 지위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 현재? 과정들을 아, 보면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오랫동안 지인처럼, 그러니까 거의 지기처럼 알았지만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한동안 불편해해서 거리를 뒀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친명계 좌장이라는 게 약간 흔들렸어,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상의를 구하고 이거는 이 정성호의 지위가 확고해진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현안인은 이를테면 예전에 권성동 의원 비키니처럼 본인이 이걸 했을 때 왜 본인을 비키니 얘기를 해요? 옛날 타격을 고소야, 입은 고소. 뭘 고소야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꼭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예를 들면은 부산대 관련해서 이거 뭐 좀 조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부산대에도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이거는 고도로 정무적으로 사실 잘 짜여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의 의도를 근데 이거는 했다. 가능성이 심각한 있다. 제가 볼 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예전엔 내가 친명 좌장이었는데 요즘 약간 흔들리니까 다시 이제 나의 지위를 보여줘야지라고 만약에 이거 의도했으면 이거 공개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볼 땐 와 얘가 이렇게 지금 한다고 이러면서 훨씬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먼 쪽으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천해질 거면은 진작에 천해졌죠.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아침 정성호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이야기. 아 진짜 역시 최윤경 기자 기자는 달라, 최고입니다. 역시. 짜잔. 네. 전화를 해서 그리고 김준일 에디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똑같이 물어봐서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서를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하고 나와서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현근택 그 기사가 나오더라. 근데 이건 큰 거다. 그리고 이건 오전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본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근택 사건이라는 건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좀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문제가 좀 된 성희롱성 거고요. 발언을 했다는 네. 거. 이거는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의 특성상 지금 보면 이런 걸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해와서 문제가 됐다. 게다가 당대표도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했다. 근데 회의를 들어갔는지 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병기 사무부총장한테 수석 사무부총장에게 이건 빨리 정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처리를 하라는 게 지도부가 바로 윤리 그 감찰단에 넘기면 그건 이제 그 뒤로 징계가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빨리 윤리위원회를 회부해라라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점심이 지났는데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산대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맞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콜백이 왔다 사무총장한테. 그래서 왜 오전이 지나도록 아무 그게 액션이 없느냐 당에서 이런 거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자기는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다. 문자가 왔어. 근데 자기가 표결하고 뭐하고 하는데 중간에 그것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고 또 대표 문자가 왔는데 지연하기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했는데 그게 찍힌 것이다. 숨긴다고 숨긴 거다. 나는 숨긴다고 숨겼다. 다른대로 했는데. 네, 라고 이제 주장을 아니 하셨고.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어. 그다음에 이제 저 일부러 땡기고. 찍힌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니 왜 일부러 찍혀서 나한테 좋을 게 뭐 있냐는 거 하나랑 현근택 변호사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후배다. 근데 내가 현근택과 평생 척질 일을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일단 이제 자기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김준일 에디터가 아침에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했더니 김준일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정말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고소할 거다 이런 거 아니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런 추측까지는 뭐 안 맞다. 자기를 뭐 너무 오해하거나 너무 자기가 많이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계산하지 마라. 오판이었다.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네. 제발 좀 보호 필름 좀 그러니까. 제발 좀 제발. 보좌관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보호 필름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해요. 2만 원, 3만 원이면 하는데. 그거 해라라는 것과 와 이번 총선 때 정성호 의원한테 줄을 출마자들이 엄청 많겠네. 이거 터지니까. 이제 완전히 측근과 핵심이다. 사실 상의하는 실세 사람이다. 확인. 인증을 해버렸어. 인증했잖아요. 찐명이구나. 그래서 정성호 의원한테 좋을 게 너무나 많다. 그래요? 그러면 하지만은 의도는 아니었다. 아니죠. 정성호 의원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저도 정성호 의원님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그런 의심을 했지만은 정성호 의원님의 충정을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성에 대해서는 또 믿어
믿어주고 아 가야 그러면 돼요. 아니 저 정성호 의원이 이게 존경해요. 정말 사실은. 훌륭한 훌륭하신 분이고 분이에요. 네. 좋은 고등학교 알겠습니다. 나오셨기 아유, 때문에 알았어요. 좋은 고등학교 얘기하지 마. 같은 고등학교지. 근데 이제 학연으로 갑니까? 네, 칭찬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될 만한 네. 포인트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대표와 사적으로 이런 논의를 특히 윤리검찰 회부 논의 같은 거를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네.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죠. 야 이제 상대를 죽이는 정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소통하는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견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다. 주위에다 상의를 하자. 네. 이런 차원이지 뭐 정성호 의원한테만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당 대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징계 내진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같이 이렇게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당직이 이거- 없으니까. 이거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위원회,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네. 여기에서 아주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네,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뭐 윤리위원회에서 뭐 네. 양두 가지고 1년 반 네. 때리고 막 이럴 때 우리 봤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무조건 깊숙이 개입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윤리심판원이나 윤리위원회도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거는 뭐 이런 뭐 이 형태적 얘기가 아니라 뭔가가 벌어졌을 때 아, 이런 거는 우리 당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는 게 네. 지도부 쪽에서나 뭐 대표 쪽에서 나오면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네. 식으로 당에서 해온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친이낙연계에서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성명까지 발표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윤리심판원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데 네. 저는 그 비판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직접 뭐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를 1년 반에 때려라 이런 게 뭐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까지 저는 뭐라고 하는 그렇습니까? 거는 현실 정치에서는 너무 좀 너무하는 아니 그 부분이다. 우리가 네. 늘 비판하던 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기관의 권력과 이 기관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잘 안 맞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늘 비판했던 무슨 뭐 비선이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현역 의원을 비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현역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네, 네, 상의하는 것을 비선이라 하긴 어렵고 예를 들면은 의원도 아니고 네.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그룹에 당직을 맡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연락을 해가지고 형한테 어떡할까? 이것도 이제 까발려졌어. 그거는 이제 비선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네. 비선이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고 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지시한 게 맞다. 이 대표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형량 같은 건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독립으로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라는 거 윤리심판원. 예. 네네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의 변을 마지막으로 전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 뭐 비선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이거는 예,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1번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 그거는 뭐 인정한다. 두 번째 그러나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내가 먼저 이건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만약에 아유 이거 모든 우리 의원이 다 할 수 있다. 형한테 이거 아유 우리 열심히 우리 옹호도 네. 해주고 변호도 많이 해줬는데 네. 봐줍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당의 기강을 세우고 당의 도덕성을 이런 의견 회복하는- 개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당연하죠. 근데 뭐 진짜 예. 김남국 코인 좀 할 수 있지 봐줍시다라는 거하고 김남국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김남국 다른지 또 왜 고소당하겠네. 가만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것도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현근택 변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하는 게 가장 지금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아니 같은 정치인사 멤버잖아요. 3년을 같이 방송해가지고 얘기하시기에 좀 앞으로도 불편하다. 계속 방송하는 말하기가 쉽지 겁니까? 않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도 어려우세요? 아, 맨날 봐요. 현근택 변호사. 됐어. 그럼 그 얘기 하지 마. 뭐 저는 뭐 이거는 있습니다. 일단은 네. 이거를 보도한 원용이 JTBC잖아.
네. 원흉이라니요. 저널리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존중하는 네. 저널리스트로서 단독 보도. 훌륭한 기자분들이죠. 농담으로 한 거예요. 네. 농담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보도가 이미 사실은 그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네네네. 있는데 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지 이거를 사실 그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 이 정도면은 딱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들어갈 만한데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터질 게 터진 거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되게 뭐 뒤에 이제 윤영찬 의원 얘기도 하겠지만은 좀 여러모로 되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좀 안타깝다는 현 변호사한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다만 실현이 더 큰 정치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실현이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정당하게 조금 대접을 받았느냐는 본인이 판단하기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할 것 같다. 좀 두 가지만 조언 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어쨌든 의원님들은 빨리 보좌진들한테 시켜가지고 보호필름부터 붙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어디 게 좋아요, 보호필름은?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만 원이면 하니까 안 하는 제발 것보다 그거 무조건. 하고 온라인에서. 그리고 지금 출마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해야겠다. 공부. 현역 의원이든 예비 후보자든 아니면 지망생이든 지역에서 활동할 때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먹지 근데 마라. 술을 안 먹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분들 돼, 얘기가. 안 돼. 이게 다 이해해줘요. 거기 그래요? 있는 분들이 내 술 한 잔 받아야지. 내가 내 술 안 해, 받으면은 그래요. 나는 안 찍어줄 거야. 네, 그렇지. 빠르게 가. 이러더라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계속 인사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약 먹고 있다 핑계 어때요? 안 돼요. 그거는 더 안 돼. 더 안 되고. 그냥 저 계속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 잔만 봐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옆에서 흑기사가 나타나요. 네. 제가 다시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이래야지. 흑기사를 데리고 본인 다니는. 먹으면은요 이게 긴장이 확 풀어져요. 실수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정치인이 술 아니에요. 드시지 말고 술 먹고 방송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아니 그래도 결국 이제 이어지는 주제인데 네. 윤영찬 의원이 원래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오늘 나가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 오늘 이제 네 분이 나가기로 했단 말이죠. 네. 당연히 나가는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네. 나머지 세 분도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급하게 음.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못 나간 이유가 결국은 현근택 변호사가 원래는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이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다가 현근택 못 나오게 생겼네? 그럼 내가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다시 출마할까? 요 판단을 했다는 거냐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노래 하나 나옵니다. 노래. 넌 또 다른 나인걸. 유호정 의원이 부른 거예요. 넌 또 다른 나. 네, 유호정 예전에 의원이- 이승철 씨가 아마 불렀던 노래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분도 우리 고등학교 선배. 연식이 나오네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호정 의원이 네. 윤영찬 의원을 보면은 저거는 또 다른 나구나. 배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날 닮은 너구나. 저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는구나 생각할 텐데 근데 제가 오늘 현장 이야기를 하나만 전달을 하나만 전달합니다. 네. 기자 정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원칙과 상식도 예정된 9시 40분에 탈당하려고 기자회견장에 섰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공식 탈당문을 읽고 백브리핑을 하려고 기자들이 다 대기하지 않았겠어요. 네네. 거의 뭐 예정된 숫자보다 기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겠죠.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몇 시에 결정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봅니다, 기자들. 네. 우리는 알아 언제인지. 이원욱 의원, 이따 말씀해 주시면 네. 윤영찬 질문을 받으니까 우리도 황당하네. 1번 반응. 이원욱 의원은 우리도 황당하네. 네. 2번 김종민 의원의 반응. 윤영찬을 왜 우리한테 물어봐? 감정 많이 상하셨어. 네. 계속 논산. 물어보니까 조홍천 의원 우리 얘기를 물어. 왜 자꾸 윤영찬을 아. 김종민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도 오늘 알았어. 이렇게 이제 나도 오늘 알았어. 백브리핑이 정리가 됐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 일찍 알았어요? 네. 우리 김준일 에디터가 취재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 뭐 취재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네. 어제 이제 윤영찬 의원을 만난 모 인사한테 들은 거예요. 네.
신당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몇 시예요, 그게? 아, 뭐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 그게 일요일? 일요일에 아, 일요일에 네. 네 분이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 안 나타났대. 윤영찬 의원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네 분의 단톡방에다가 네.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군회의장 결단을 해야 되고 나 오늘 모임 못 나가.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 일요일 날. 소시민적 삶을 살겠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까지 나와서고. 그 그래서 결심은 현근택 뉴스가 나오기 전이라는 근데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본인은 미리 알고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보면서 이거는 왜 보도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뭐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보도가 나오고 윤영찬이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터질 오케이, 거라고 오케이. 생각을 했겠지.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정리. 네 분이 원래 이제 원칙과 상식 탈당을 이제 예고하고 있었고 다들 그렇게 뜻을 모았는데 네. 윤영찬 의원이 이제 지난 일요일쯤에 네. 원래 그 모임에 나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안 나간 겁니다. 모임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 안 나왔다. 갑자기 뭐야? 그랬는데 이제 단톡방에 나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세 분과 갈라지게 된 건데 그 이유가 그 전부터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었던 온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던 현근택 변호사의 맞습니다. 추문 관련 하여튼 잘못된 발언 관련해서 이게 아마도 공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 같다고 판단한 윤영찬 의원이 나는 그러면 남아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우린 추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 요거 좀 말씀. 일단은 현근택 변호사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성추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희롱성 발언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은 발언. 알겠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알겠습니다. 뭐 여성하고 남성이 있는데 뭐 같이 사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거가 이제 부적절했다라는 거니까 막 성추문까지 가면은 너무 이제 본인한테 더 타격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고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윤영찬 의원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현근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유리해지고 네. 본인이 공천을 받아서 배지 달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죄송하지만은 꿈을 깨시라 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왜요? 예. 고소다 이것도. 아이고. 무슨 고소야 내 의견인데. 아니 당에 남아서 오늘 지금 다섯 세상을 건이에요.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물갈이를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현역들이 다 상향식 공천으로 지금 지난번에 180석 받았고 그러니까 지역구만 163석을 받았고 특히 수도권은 지금 뭐 득실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막 그 자객 공천이 나오고 막 저기가 정봉주가 막 박용진인데 간 데가 빈 데가 없는 거야 사실은. 가고 싶어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를테면 물갈이를 하고 새로 인재 영입할 사람들을 꽂아 넣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작업이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스탠스가 비명 나 같으면 나가 너희에 있는 그 룸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거야 라는 거였어요. 네. 그럼 윤영찬 의원이 나오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금태섭 의원 2020년에 했던 방식으로 거기에 3명이 연달아서 차륜전해 버렸어요. 네. 그때 김남국 갔다가 정봉주 갔다가 강선우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금태섭 잘라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경선도 안 붙여주고 윤영찬 의원 컷오프 시키고 여기 완전 그냥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명을 모르고 지금 한 이렇게 윤영찬 의원이 이걸 판단한 건데 잠깐! 컷오프 되면은 잠깐 신당 갈수 나왔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잠깐. 네. 왜? 오늘 이전의 이재명과 오늘 이후의 이재명은 다릅니다. 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를 죽이는 네. 그런 정치 이제 그만두겠다. 서로 존중하고 장 소장님 이 아까운 시간에 뭐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상대를 죽이는 정치 서로 아니 존중하겠다. 아까 뭐 뻔한 얘기했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서 뭐 여기 갑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세요. 퇴장할까요? 좀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최악의 수를 저는 뒀다라고 봐요. 윤영찬 의원이? 윤영찬 의원이 컷오프가 돼버리면은 갈 데도 없어요. 지금 본인의 명분도 없고 글쎄요, 그럴 것 같아. 사직생 생직사로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게 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갑자기 줄을 선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요?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니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요거는 뭐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모 인사가 네? 선거를 이제 당대표 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해서 상의를 하러 갔어요. 아. 제가 좀 대표님, 제가 이번에 그러면 불출마를 하는 게 대표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분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지. 네. 이제 경기도지사였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되게 충격을 먹어. 왜냐하면은 본인이 보기에는 내가 이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은 알아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충격을 받고 은평구로 돌아갔다. 이런 조용히 얘기. 해. 은평. 이것도 네. 큰일 날 소리. 네.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네. 오랫동안 그 측근들이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사실은 진짜 친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이재명 본인이 잘 알고 아, 있습니다. 친명팔이 많이 하지만 사실 네. 진짜 친명은 없더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고도 여러 차례 했어요. 의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누군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런 분들이 그 지역구 가서 내가 진짜 친명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한테 나 팔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당 차원에서 이응희 의원이 할 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번 공천 때 이분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 그래요. 뭐 비명이라고 다 쳐내고 뭐 친명은 다 살리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네, 네, 전 김준일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상징적으로 윤영찬만 살려주면서 살려는 드릴게. 다른 그럴 수 비명계를 있을 다 것 치는 같아요. 거지. 네. 그러면서 상징을 봐라. 날 그렇게 비판하고 얘도 반대했던 내가 살렸다. 윤영찬 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네. 공천 받지 않았느냐. 네. 무슨 불공정한 경선이냐. 말도 안 이거 된다. 뭐 네. 친명계 챙기는 공천 아니다. 상징적으로 윤영찬을 딱 전면에 내세울 수 있지. 예를 들면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 네네. 친이들이 친박 칠 때요. 네. 상징적인 사람 한 명은 살려줬어요. 누구였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거 다 지난 이름이 얘기인데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그리고 친박 공천할 때도 네. 친이 상징적인 사람 한 명은 이렇게 얘 봐라. 얘 봐라 한 명. 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윤영찬은 살 가능성도 있지 않아. 얘 봐라 윤영찬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럼 윤영찬 의원은 그거를 지금 이제 상황을 본인이 판단해서 요거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림이야라고 해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100%. 높습니까? 아니면 이제 100%. 어딘가 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이. 너는 오케이야 괜찮아 너는 나가지 마. 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 형문택 아니면 경쟁자가 없잖아. 그럼 뭐 누가 뭐 본인 판단에 낙하산처럼 내려와서 경선만 보장되면 내가 뭐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처럼 명분과 실리 다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네네. 그렇게 그럼 나머지 세 분 이제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약간 제가 얼핏 보기에는 오히려 더 뭐랄까 이 좀 피해자 느낌 혹은 막 이렇게 배신 당한 느낌 뭐 이런 거가 더 윤영찬 의원한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한테 배신당하고 당에서도 약간 좀 버림받은 느낌이 더 강해져서 오히려 세 분은 더 입지가 좀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하용인 있다가 용이 빠졌었잖아요. 용이 빠지고 어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뭐 그 천하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소위 말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 용이 빠져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니다. 이러고 감론을박이 있었고 용도 안 들어가는데 저기 잘 되겠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세에 큰 지장이 없고 없더라. 천하인의 가치는 더 올라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영찬의 저런 일종의 비겁한 행동하고 대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결기가 좀 더 또 각이 잘 사는 모습으로 물론 그게 뭐 성공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은 상황이. 근데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 할 때부터 저랑 형 동생 하던 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배지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배지를 달더라도 네.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결국에는 본인 공천 받으려고 본인이 해왔던 명분 있는 얘기 다 그냥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생명력은 끝났다. 끝났다.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심폐소생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윤영찬 심폐소생? AD. 그러니까 개인적 친분 없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심폐소생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윤영찬을 모르는 흥미롭다. 사람들은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통음하며 그를 붙들었는지 정치적 판단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설득이 있었고 당을 사랑하니 여기 남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결단을 내렸다는 심폐소생술. 형큰댁 사건 전에 그러면 결심을 했어야죠. 심폐소생 실패. 이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 윤영찬 줄 의원은 거예요? 본인의 어떤 뭐 입장에 대해서는 네. 따로 이제 뭐 기자들한테 왜 내가 이렇게 안 나갈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페북에다 했습니까? 올렸잖아요. 윤영찬 의원이요? 페북에다가 본인 입장. 윤영찬 의원은 페북. 남기로 했다는 거. 그 이후에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되는 지금 대로 저는 전달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일부 탈당. 이낙연에겐 호재다. OX. 이거 이낙연에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재? 네. 원래 예정된 일인데 그러니까 호재인 거 호재가 아니에요? 아니고 뭐 이런 건데. 아, 호재지. 호재예요? 호재지.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호재라고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윤영찬 의원이 빠졌는데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X야? 왜냐면은 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할 때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중심의 신당이 될 거냐 아니면 원칙과 상식 중심의 신당이 될 거냐 그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원칙과 상식하고 이낙연 대표랑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실제. 네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얘기도 하고 관측도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조금 전의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네. 그 의원이 아닌 분이에요. 의원이 아닌 분이 이낙연 신당에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몇몇 비명들 원칙과 상식을 포함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원칙과 상식이 뜯어 말렸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낙연 당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도 별도로 자기들이 플랫폼에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고 이낙연의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네네. 그런 모습이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제가 왜 이거 호재라고 하냐면은 윤영찬 의원이 사실은 이낙연하고 제일 가까워요. 자 그러면은 네. 뭐 당연히 네네네네네. 동아일보 선후배 기자 출신이고 네. 그리고 캠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접점이 없을 것 같으니까 따로 갈 것 같냐. 이제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물론 이게 주도권에 가지고 약간의 있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원칙과 상식도 기스가 난 상황이에요. 자기들끼리 더 생존할 수 있을까? 약간 더 친일파예요. 왜? 누가 친일파? 친일파예요 갑자기. 키스라고 했잖아. 키스. 훔치 척하면 척 알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 서로 조금씩 더 양보를 하면서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낙연과 세 분이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낙연 입장에서 해석을 해줘야지. 아니 뭐 이낙연 지금 질문이 이낙연에게는 호재냐 아니냐라는 거잖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낙연 대표는 지금 혼자 남아서 이게 될 경우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제3지대는 결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원칙과 상식이나 이쪽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하고 결합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신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칙과 상식이 주도를 하고 이낙연 쪽이 거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이낙연 플랫폼을 만들고 이낙연이 만든 거에 지금 원칙과 상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은 이낙연도 어느 정도 이제 양보를 이제 한다라는 거고 내일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탈당 선언문 할 텐데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근데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양보를 할 게 뭐 있어요? 뭘 갖고 있 상징성, 엄중함. 이미지, 아니 그러니까 뜬구름 장난만 자꾸 치실 거예요. 하나씩 가볍게 하라면서요. 아, 그건 맞습니다. 좀 진중하게 해요? 아니. 합 잡고 할게요. 지금 너무 진중하게.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진중하게 합시다. 진중하게 나 진짜 진중하게 진짜 엄청 하면은 진중하잖아. 어차피 둘 다 그거 못하는 분들인 거 알고 있어요. 해봐요? 에이, 하지 마. 고소 10건 들어오게 진중하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아니, 또 내가 한마디 예. 윤영찬 의원은요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에요. 오른팔과 같은 사람. 네네네네. 근데 이재명? 이낙연. 아니 이낙연. 근데 안 나갔어. 이낙연 전 대표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네. 윤영찬이란 말이야. 네. 윤영찬도 못 끌어왔는데 어떻게 이 제3시대 신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세 분이. 그래서 오히려 더
목소리가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 원칙과 상식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네? 끌려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좀 악재다. 악재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아니 이낙연도 하나 설득 못 해놓고 당신 그럼 아니, 찍고 윤영찬도 누가 하나 있어? 설득 못하고. 아, 죄송해요. 자꾸 제가 아, 이낙연의 파워가 혹은 뭐 상징성이 너무나 지금 약해진 그렇죠.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해요. 뭐 양보를 하든 뭐가 됐든 네.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제3지대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성공하고 그게 이준석이랑 나중에 손을 잡든 안 잡든 이게 가능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뭐 한 명이 오고 안 오고 설득이 안. 그거는 과정의 문제지 결과로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본다면 네, 저는 네. 꼭 나쁘지 않다. 이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왼팔만 가지고 싸움 못 하잖아요. 오른팔이 없으니까. 오른팔이 없어져 버렸어. 왼팔은 누구 어떡하냐고요. 있어요? 왼팔은 왼팔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남평.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그럼 제가 여기서 또 OX 드리겠습니다. OX 하나 들어갑니다. 이낙연, 양양재, 금태섭, 이준석 이 네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사람이 모두 한 당으로 합당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OX. 긍정적이다. OX 로 아니냐고 들어주십시오. 예. 가능성이 있냐 없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죠. 있고. 아, 다 같이 모이는 거. 네. 뭐 그래야 이렇게 살아요. 느슨한 연대 이런 게 아니고 한 당으로 뭉치는 거. 결국엔 네. 대략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2월 말 3월 초쯤. 2월 말 3월 초요? 네, 좀 그렇게 봐요.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2월 15일 이후에 양당이 네. 이제 공천할 사람, 네. 공천 탈락자 한 네. 2월 15일 이후부터 발표되거든요. 네. 우두둑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뭐 이준석 신당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뭐 제3신당, 네네네. 이낙연 신당 가는 사람들.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네. 국민의힘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민주당은 어차피 다 현역 의원들 그냥 저 경선 붙을 거라 아마 그거 하는 얘기도 자꾸 뭐 민주당의 네. 경선은 시스템 시스템 공천이다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원 당규를 안 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에요? 아. 당원 당규에 보면은요. 자 당원 당규 내용은 여러분이 구독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공개합니다. 10초간 정작. 왜냐면 지금 저 8,600명이라 지금 빨리 저 다 구독자 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독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참 진행이 야비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구독. 그거 네. 가지고 궁금해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김건희 여사 얘기 나중에 아, 김건희 여사. 만명 되면 나도 궁금해. 만 명 가자, 만 명 가자. 아, 포인을 이렇게. 당원 당규 바로 갑니다. 당원 당규 보면은요. 네. 전략공천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20%를 단수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거기에서 그냥 단수 공천해버려요. 전체 지역구의 20%를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다니까. 그냥- 전략공천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네. 요건들이 있지. 예를 들면 음주운전한 사람, 아, 그런 건 검사 사칭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뺄 수 있어요. 형수에게 욕설한 사람. 에이. 아니 예를 들면 아이, 정말 우리 그런 규정이 있다니까요. 형수 욕설하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 없어요? 음주운전 있어요? 음주운전? 네. 검사 사칭한 사람. 아. 그다음에 전과 사범인 사람.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그런데 진짜. 원천 배제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서 20% 네. 코탈락시키죠. 네. 그리고 하위 뭐 의원 평가 네. 20% 코탈락이에요. 40%를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비례대표 한 20명 공천하면은 네. 50% 가까이를 이재명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무슨 시스템 공천이에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시스템 공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디 다니실 실제- 때 꼭 누구랑 같이 다니세요. 혼자 다니세요. 아, 위험해요. 네. 2020년에 민주당 공천했을 때도 네. 사실은 실제 그 지역구가 253개인데 거기에서 경선 붙인 게 20%밖에 안 됐어요. 그럼요. 네, 실제 20%만 자기들 마음대로 경선 해봤어요. 붙였고 아, 나머지는 단수 공천 아니면은 아. 전략 공천이었어요. 그럼 뭐 그래서 민주당도 뭐 거의 같은 상황이군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시스템으로 정비된 게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그 시스템 공천이란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가 들어갈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 네. 의원 평가하는 항목들도 그렇고 전화를 돌려서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할 때도 사실은 너무 개입될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표창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주관적인 평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좋아 그게 시스템 공천인 거지 얼마든지 그거는 조정 가능하다라고 이제
낙천하신 분들 네네네. 많이 주장을 아니 근데 원래 이제 하죠. 경선까지 해서 안 되면 그건 딴 데 못 나간다면서요? 못 나가요. 그렇죠. 경선 예, 참여는. 그럼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잘린 사람들은 나갈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컷오프 되면은 나갈 수 있는데 그건 나갈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컷오프가 됐더라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검사 사칭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아이, 정체성, 찾으셨어? 네. 정체성, 정체성. 기여도, 네.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아니 근데 요건 반인륜적 범죄 행위 이거는 형수한테 욕설 아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네. 중대한 해당 행위자.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규정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모호하네요, 정량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렵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야, 시스템 제목이. 공천이에요, 지 기자님. 그게 시스템이죠. 이제. 이게? 항목이 있고 한국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시스템 정성 평가. 그리고 또 웃긴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선, 국민 참여 경선이 원칙이다. 네. 그런 당원 당규 규정이 있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는 안 썼겠지. 거기 마음대로 빼고 그냥 거기서 정한다고 정한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이런 공직 후보자 할 때 50% 국민 50, 네. 뭐 당원 50 이렇게 한다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공관위에서 아니야 윤영찬 의원 지역 당원 100%로 여기 여론조사를 우리가 하자면 할 거야. 얼마든지 자기들 그러면 잘 마음대로 할 수 수가 있다. 있다니까요. 컷오프도 그러니까. 시킬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시스템 공천이에요. 아 그래요? 에이 그건 아니지.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맞다 이제 아니 막 국민의힘 어떻게 지금 거기 그냥 용산 공천이고 검사 공천이잖아. 우리가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해 보자고요. 네. 민주당의 공천을 하는 곳은 네. 공천심사위원회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예요. 네. 심사와 관리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관리는 시스템적으로 당원 당규에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돼 있는 대로 그걸 잘 하나 관리만 못 해라. 하나. 그렇지 판단만 해라. 네. 거기서 니들이 뭐 규정을 새롭게 정하고 룰을 다시 만들고 이러지 말아라. 이행만 해라.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로 이름을 저 기억이 김무성 대표 맛있어. 그분 당대표 할 때 했거든. 김무성 대표가 하셨어요. 성처럼 관리로 하자, 성처럼 관리로. 내 얘기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 공천 못 받는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때는 상향식 공천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거 맞아. 관리만 하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지금 이게 상향식 공천입니까? 용산 공천이지? 그 공천관리위원회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보수 패널 하시니까 빨리 반박 좀 해주세요. 할 말 없대. 할 말 없으시다니까. 됐어 됐어. 저기 반박하는 거는 되게 능력이 안 되네. 서정욱 변호사가 할 겁니다. 서정욱이. 서정욱 변호사. 여튼 양당 알겠습니다. 공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상향식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위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당 민주당이 모두. 더 얼마든지요. 네. 많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개입할 여지가 아, 굉장히 많다. 네. 예, 그 정도로 가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얘기를 오늘 너무 못했는데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지금 비대위에서 네. 좀 문제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또 뭐가 문제지? 그래요? 비대위원 중에서요. 비대위원들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누가 문제야?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를 그건 하나 나왔고. 비대위원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신고 이제 발언. 김경렬 곧 잘릴 것 같아. 저진 사태로 정리될 것 같아. 아니면은 어. 더 이상 말을 못 할 거야. 김경률 아무 말도 회계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아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원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경 쓰겠죠. 뭘 위해서? 예? 뭘 자기의 많이?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또 최근에 김경률 또 취재했습니다. 네. 통화를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온다니까. 그 발언 한마디 김건희 리스크 이 얘기 6 한마디로 글자. 엄청나게 이제 여기저기서. 네, 많은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김경률 회계사의 그래도 진정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어쨌든 이 보수당의 문제를 개혁을 해야 된다, 뭐 해결해야 된다는 진정성이 있으니까 이분도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내가 혼자 강강 간다고 해도 아무도 날 따라오지 않고 압력이 너무 세니까 한 턴만 쉬어가자. 지금 이런 상황이.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뭐예요? 월요일날 이 얘기한 최고위원 회의 때 딱 김경물 의원 딱 이제 자 우리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딱 하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최고위원 위원들이? 배석자들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에 최고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음? 단체 얼음이. 손 긋는구나. 이렇게.
아 계속 막 밑에 보면서 근데 바빠지고 막 네, 이렇게 자리 뭐가 의자 적고. 딱 움직이고. 끝나고 났는데 다 고개 숙이고 다 딴 데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 근데 그 정도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금기어고요. 빨리 해야지 이거. 그분 얘기를 할 또 때는 가져오셨어요. 저 항상 저도 이제 좀 나도 얼굴도 이렇게 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얼굴도 좀 가리고 네. 우리의 좀 모자이크 처리도 해주시고 목소리도 변조도 좀 해주시고. 아니 근데 그게 뭘 그렇게 아니 그럼 얘기할 해보세요. 그럼 하세요.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 계속 해보세요. 아, 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이렇게니까 이렇게 된다. 야, 나는 해. 나는 다른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예, 내가 하세요. 한겨레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한겨레니까 하는 네, 거 한겨레 아니야 하는 거야. 누님. 누님? 받자. 나중에 구속돼. 지금 받는 게 제일 싸게 막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누님 있어요. 위하는 척. 그건 맞자. 누님 받자. 당내에서 필요한 발언이라고는 보시는 겁니까? 굉장히 김경률 필요하죠, 사실. 비대위원회 발언. 근데 안 돼 분위기가. 안 됩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네. 어제 상징적인 게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김건희 리스크 물어보니까 그냥 외면하고 바쁘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지가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하. 아, 원래 긴급 예. 발언이 있습니다. 긴급 발언 네, 누굽니까? 여기 댓글에 네. 나를 위해 잼칠라님 이분께 커피 잼칠라. 쿠폰 한 10장 드리고요. 네. 몇 잔이나 줘야 돼? 장성철 출연료 2배 줘라. 아하. 에이, 이렇게 현명하고 두 배. 아이고. 출연료 5만 원에서 네. 10만 원 되는 거예요. 민심은 늘 옳다. 네. 아이 줘요 진짜. 아이고. 이분 커피 쿠폰.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저희가 오늘 10,000명 돌파하는 순간 여러분 두 분의 출연료를 오늘만큼은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 오늘. 예. 아 근데 그 일각에서는 네. 그 김경률 회계사 이 발언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좀 용산과 각을 약간 좀 세우되 너무 직접적으로 세우면 조금 문제가 그렇게 생기니까. 딱 그 우리 정영진 앵커님이 네. 김경률 회계사예요. 네. 제가 이제 한동훈이에요. 네. 이제 김건희 딱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 날. 한동훈 위원장도? 큰일 났다니까요. 아, 그럼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뭐 차도살인이니 아니면 뭐 그냥 일부러 좀 시킨 건 이런 건 전혀 아니란 아니에요. 말씀이죠.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분위기를 아셔야 여사는 돼요. 예. 자, 그럼 하여튼 뭐 김경률 회계사는 그 정도로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걸로 어느 정도. 그게 뭔 말이냐면 네.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근데 김경률 회계사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네, 소신 있고 약간 그런 이제 캐릭터 권력의 맛을 좀 봤거든. 권력이랄 게 뭐. 아니, 여당의 비대위원은요 네. 최고 지도부잖아요. 네. 이게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요? 뭐 차 나와요? 아니 차는 안 나오고 카드. 사람 안 나와. 카드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데? 월급도 안 나오는데 없어요 돈. 그냥 여권 자체에서 대우하는 게 다르다니까. 아, 그 대우. 그러니까 그래요? 장차관도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아, 그래요? 김용률 회계사가 기재부 장관 만날 수 있겠어요? 회계사였을 때? 근데 이제 저 김경률 비대위원장입니다. 최상목 우리 기재부 장관님. 네. 그러면은 예 비대위원님 바로 이렇다니까. 그래요? 와서 실세군요. 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냥 이 여권의 지도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위상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래요. 아, 예전에 그 뭐 조국 사태 때나 이럴 때 막 정말 끝도 없이 가던 그런 거랑은 또 다르네요. 다른 저 그거는. 이제 권력의 맛을 보는 순간. 근데 저는 김경률 회계사 이제 조금 알고 그때 이거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 저랑 같이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기도 들었고 좀 아는데 네. 김경률 회계사는 그렇게 쉽게 본인의 신념을 저버릴 뿐이 아닙니다. 저는 믿고요. 내기하자. 예, 그래서 내기하자. 내기합니까? 내기하자. 김건희 오늘 출연료 몰빵. 몰빵, 내기. 몰빵, 내기. 몰빵하자. 나는 김경률 믿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침묵하겠지만은 영원히 침묵할 사람이 아니야. 아. 김경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다시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치 평론은 네. 믿음과 고집과 신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권력 구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권력에서 맛을 그때의 봤다. 분위기를 봐야 돼. 완전히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지? 본인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 방 안에서. 네. 경률이 형을 믿으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분. 나는 그분은 제가 이제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초쯤에 여기 이렇게 앉혀놓을게요. 한번 김경률 회계사. 그러자. 신전에 네. 이분이 그 김경률 회계사님이 그때도 비대위원일지는 우리가 한마디 더 하면은 이제 비대위원 아니고 네. 아. 계속 안 하면은 비대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그 말씀 하시고 비대위원을 그만두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든 그러고 의로운 분이라니까 그분은. 장래만 여의도도 없어지고.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무슨 나라가 뭐 그렇게까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용산에서는. 근데 그게 누군가의 기분을 덜 불편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 고소 이런 거야. 이거 하나만 말씀을 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너무 그냥 우리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2022년, 네. 20년도 이후로 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네. 국민을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엑스파일. 아 죄송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도 네. 윤석열 정권 비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국민의힘 사람들도 비판 많이 했고. 네. 근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안 잘린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공문 날라오고 방송에서 정리되고 잘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저한테 윤석열 정권 막 비판할 때 네. 대통령실이나 당에 있는 중요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만 비판하지 말아라. 뭐?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냥 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네. 뭐 언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뭐를 활동하는 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 그건 뭐 말이 되죠. 비판하지 말라. 그냥 네. 어차피 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니. 저는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으로서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에 대한 네. 반응의 민감도가 너무나 높아요. 여권에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수파 언론에서 사설과 칼럼에서 한 달 네. 전부터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우리가 좀 방송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거는 안 돼요. 김정숙 여사도 비판하셨잖아요. 타지말? 네, 근데 공정한 잣대를 보면 네. 김건희 여사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잖아, 지금. 왜 나락으로 보내려고 그래? 근데 이미 네네. 우리 정룡 지필인 중앙일보 칼럼 지금 최홍 칼럼, 이하경 칼럼 뭐 지금 연일 나오고 있어. 네.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분들.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보수파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권 교체를 동아일보 김기용 대기자, 뭐 이기용 대기자 이런 분들 지금 빨리 그 아크로비스타로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지금 막 쓰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보수파, 네네. 친보수파 사람들이 네. 정권 교체를 끝으로 원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윤석열 정권의 금기어인 김건희 여사가 네. 저렇게 방치되는 순간 나중에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연에 실수를 좀 방지해야 되는 거 어떻게 아니냐. 방지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특검 받자. 누님. 특검 받자. 진짜 아, 이거야 진짜. 제가 보기에는요. 김준희. 우리나라에서 네네. 디올이라는 상표를 다 없애버려야 돼. 아, 장성철. 갑자기 너 구속.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 디올 상표를 없애자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근거도 없이. 자꾸 받으시면 어떡해. 아이, 그 안 받으시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신다고. 진짜. 아, 그다음에 뭐 샤넬로 바꾸면 어떡하시려고 용산에서 그래요? 진짜 장성철 리투아니아 구속하고 가시면 싶겠다 어떡해요. 진짜. 그래서 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네. 유의 있게 보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대통령실이에요, 아니면 여당도 가능해요?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죠. 김건희 여사가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께 스스로 뭐 특검은 그렇더라도 검찰 수사 좀 제대로 내가 받겠다. 나가서 검찰 수사하고 조사하면 내가 소환 조사라도 받겠다. 그렇게라도 좀 풀어주셔야지. 안 네, 그러면은 네. 특검을 왜 안 받냐, 받냐, 거권 왜 행사하냐, 니들은 왜 찬성하고 니들은 왜 반대하냐, 이거 계속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총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칩니까? 예를 들어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아 그럼 나 직접 검찰 조사 받겠습니다. 아니면 뭐 특검이라도 하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바뀌나? 대통령이 아, 바뀌나?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했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능력 있게 유능하게 발표하자. 네. 그랬을 때 중도층이 설득되는 거지. 관심도 안 갔는데 정책 아무리 좋은 거 발표하더라도 눈길조차 안 줘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예. 일단 바뀌겠네. 그럼 국민의힘한테 맛없는 음식점이야. 네. 맛없는 음식점이면 간판도 좀 바꾸고 네. 사장을 좀 바꾸고 친절한 예, 종업원 딱 모셔다 놓고 그래야 저 집에 한번 다시 가볼까? 생각이 드는데 그랬는데 갔더니 주방장이 안 바뀌었어. 맛이 없어. 근데 주방장이 저요 이제 이 우리 내려놓겠습니다. 음식점 살리기 위해서 저 미연을 넣겠습니다. 떡볶이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 다시 그 음식점 가는 거지. 그냥 말만으로 안 우리 된다. 친절해졌거든요, 맛있거든요. 이런다고 안 돼, 안 안 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여의도에 그런 얘기를 말하는 사람이 쓰레기면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쓰레기야 지금? 아니, 내가 그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사람들한테 쓰레기로 인식이 되면은 무슨 좋은 얘기를 아유, 하더라도 경고 좀 안 먹히는 주세요. 거예요. 나 아니, 5분 동안 더러운 걸로 얘기했는데 인식이 되면 아니, 일단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얘기 안 들린다. 예. 아니 우리 장 소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낮으면은 그 백약이 모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렇죠. 반성과 성찰이 있으면은 그게 국민의힘이 회복될 수 있다.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도 뭐가 되는데 그거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김건희 여사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한국일보 10년 여론조사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내가 표를 행사하겠다가 51%입니다. 51% 절반이 넘어요. 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30% 정도 빼고 33% 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 민주당을 포함해서 뭐 중도에서도 상당히 한 70, 80%는 김건희 특검법 보고 지금 어떻게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가가지고. 아 그러면 요건 아주 전략적, 전술적으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당 한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번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되 시기를 지금 만약에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 그게 이제 약발 떨어지고 그래서 4월 총선에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한 3월 한 중순 하순쯤에 극적으로 그러면 제가 검찰 수사 깨끗하게 받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때쯤 내는 게 뭐가 더 유리합니까? 정현진 앵커님, 네. 국민이 원하는 거는 네. 정치적인 계산기로 네.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하면 다 되는 거 빨리 같아요. 해야죠. 국민이 원하는 건 빨리 최대한 빨리 해야죠. 하는 게 더 좋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도 후속 좋다. 조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데 김건희 여사가 저러한 결심을 하게 되면요. 네. 공천을 용산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당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가꿀 수 있는 네.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 애순에서 파서볼 가장 빠르면 좋고 우리 김준희 에디터도 역시 같은 생각이시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동접자 9,600명이라고. 아 이거 9,800쯤에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많이 넘어야지 지금. 아니 만은 안 갈 거니까. 만은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저 청와대 용산에서는 네네.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뭔가 좀 움직임 같은 게 전혀 얘기 나오는 건 없는 모양이죠. 네,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임명이 제 임무가 있으니까 하나 하면 네네네. 그 아까 한국일보 여론조사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한국일보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괜히 여론조사 얘기하셔갖고. 만 18세 이상 거야,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네. 거고요. 전화 면접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네네. 이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꼭들 뚝뚝 들어가 떨어진다 이제 보시기를 지금. 바랍니다. 동접자 뚝뚝 떨어지고 근데 있어요. 이게 원래 내가 법은 얘기할게요. 원래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현안 조사는 원래 법상으로 꼭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현안 상관없어요, 조사는 우리. 안 해도 아, 돼요. 우리 아, 하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네. 오히려 아니, 근데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현안 조사에 대해서는 이걸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아니 아까 이 장남한 여의도 때문에 방심위원 한 분이 여기 파견 나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지금. 아 그 거짓 얘기 좀 하지 마요. 방심위원 아니, 아까 진짜예요. 오셨잖아요. 아 진짜입니까? 진짜? 네, 넘어가시죠. 네, 진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저희 오늘 마지막 회인가요? 조심해야 돼. 누가 먼저 구속되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사실 장성철, 김준일 이 두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사실에 근거한 얘기도 방심위원이 모르겠고요. 아까 여기 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 저희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출연료만 잠깐 지급할 뿐입니다.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네, 자막을 네. 우리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치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가자 그냥 우리. 그러니까 우리 왜 있는 거야 여기? 아니 그냥 무관한 사람들하고 그때 저 뭐 이제 큰 그 김경률 회계사 얘기까지는 했고 비대위원 중에 나머지 두 분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대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힘이 좀 많이 빠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뭐 트러블 생기고 하니까 비대위는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네, 그냥 저런 분들 갖다 놓은 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 얘기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 공격이나 해라. 니들 역할은 그거다. 그건데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공격은 못 해가지고 그럼 뭐를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오버한 거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원래 역할이 없군요. 네, 다음부터는 네. 다음번 최고위원회 때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이제 공격하겠죠. 아. 그리고 뭐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뭘 못해요. 그냥 네네. 추인하는 사람이고 그냥 이미지와 상징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이용해 먹는 거다. 그건 어디나 다 그래요. 비대위에 뭐 기대할 게 전혀 없군요. 네.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만
보이는 거죠.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을 두고 공관위원장도 본다면 무조건 비대위원장 그냥 1인 체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관위원장도 뭐 그 정영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할 거 없고. 없다. 그럼 뭐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그냥 한동훈 체제로 그냥 간다. 한동훈 체제라고 보기는 일이- 어렵죠. 아 그것도 그 체제가 아니에요? 현재까지 보면 그냥 용산 주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한다는 것은 네.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거든요. 이거는 맞아. 딱 이제 네. 비대위원장이 단상에 세워가지고 네네네. 자 우리 이 공관위원장 이렇게 훌륭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아왔고요. 앞으로 우리 공관위에서는 이렇게 할 거다 네. 하는데 그냥 전화로 뭐 통보받고 음흠. 그냥 언론에 브리핑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의미 없는 공관위원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죠. 지금 이후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이 저 주도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참 후에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쪽으로도 이게 민주당 쪽으로도 관심이 좀 많이 쓸려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해요 이제. 이제는 비슷해집니까? 왜냐면 양쪽 네. 다 공천 개혁이 아니라 공천 학살할 거거든요. 네. 그 용산 공천 해야 되고 이게 이재명 공천, 친명 공천을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쳐야 돼요. 그 얘기들이 이제 많이 학살이 나오겠군요. 학살. 공천 전문가 장성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비사 얘기도 해드리고 네네네. 누구랑 같이 했었어요? 누구 밑에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와 진짜 오늘 딱 세 번 부정했거든. K모 씨. 아 베드로네. 아 대단합니다. 별명은 기억이 난다. 그런다고 그분한테 국힘이 공천을 줄 것 같아? 어? 안 준다고? 네, 무성합니다. 욕이라도 할 수 네. 있어요. 그분이 공천 받을 수 있다면 그분 공천 못 받아요? 주겠어요. 이제 그만 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침 또 지금 9,800 가까이 돼갖고 저희도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오늘 정말 최고 동접 기록을 또 써주신 우리 장성철, 김준일 두 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영재 앵커님은 네. 이렇게 갈수록 진행도 잘하시고 제가요? 같이 방송하는 게 참 저 일생일대 가장 행운이다. 아 즐겁습니까? 싶어요. 너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장성철이 안 네. 잘리는 이유가 이런 거야. 진행자한테 아부를 너무 잘해. 끝에 가기 전에 하나씩 넣어주고 가시는구나. 저번에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내가 김현정 방송에 나오는 게 내 평생의 꿈이었다. 아이고야 장성철. 입만 벌리면 굴어야. 네, 저 아부만이 살 길이다. 네, 그 출연료는 그냥 원래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 신경 쓰시고요. 네. 자, 두 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